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은 수익이 없어. 절대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고요. 되게 그런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저렴하게 줍줍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게 모든 것들이 경험에서 일단 나오는데요.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내 돈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관심에서 나오는데 일회용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관심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아파트 미분양 그래프 보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인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진짜 이렇게 말하려니까 어렵네요. 네. 어쨌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본인만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절실했고 적어도 전세가로는 팔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한 채를 해보니까 되니까 두 채, 세 채에서 열 몇 채까지 늘렸던 거고 물론 그 아파트에 임대를 주면서 뭐 사실 경매 과정 한 프로세스를 해보면 낙찰받고 명도하고 등기치고 임대차 놓고 또 팔면서 세금하고 여러 가지 사이클을 다 돌아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인사이트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물건, 좀 별로의 물건 이렇게 좀 보이나요? 지금도 저는 완전하게 이거를 딱 뭐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그건 사실 신의 영역이고 모르겠어요. 일부 강사님들은 어느 지역이 좋다 그러면 막 요즘에 뭐죠? 그 막 버스 대절해 갖고 가시고 막 우르르 가서 사시고 그러는데 그거 제 눈엔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은 수익이 없어. 절대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고요. 내가 이걸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다? 그것도 사기예요. 절대 대박 없고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사업은 시간을 낚는 사업이지 뭐 일정 몇 년 안에 뭐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시세가 폭등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박 중박만 쌓여도 이게 대박이 되거든요. 소소한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시작해서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한두 명 남잖아요. 그거 다 소박하게 이렇게 가신 분들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아직까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는 많았어요. 뭐 조폭들도 있었고요. 정말 제 몸이 한 2개가 있어요. 진짜 2개가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4명이 저를 딱 둘러싼다고 해보세요. 저도 이게 좀 트랜스폼 될 때가 있거든요. 한석경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정말 눌려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인데 보증금 없이 넣어달라 그래서 또 이게 우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약해요. 젊은 친구가 좀 편히 봐주면은 내가 월세 안 밀릴 테니까 좀 무보증으로 해달라, 보증금 조금만 해서 해달라 해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그 3룸 오피스텔이었거든요. 빌트인 된 거 다 떼갔어요. TV부터 어르신 뭐 그런 것도 겪어봤고. 그래서 무보증 월세 하시면 안 돼요. 보증금은 충분히, 특히 집은 상가는 상관없어요. 뭐 아파트 공장은 아예 월세 뭐 10배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 돈으로 인테리어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뭐 아파트나 옵션이 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 대형 아파트들을 경매로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 임대차 계약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건달분들이 숙소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월세가 제가 예를 들어 월세일이 5일이면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일로 합시다. 딱 그래요. 왜요? 그러면 수금일이 그때예요. 이래요. 진짜로.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받고 까만 일수 가방에서 계약할 때 돈 꺼내시는 분들도 받고. 현금으로요? 네, 현금이에요 다. 그분들은 이체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죠.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여름에 막 아파트 소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도저히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왜 옷들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무슨 뭐 그림들이 휘황찬란하게 용뱀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도대체 언제 나가시냐고, 죽겠다고.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임대 놓은 집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박장을 개설하신 분이 있었어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장. 서버를 거기 둔 거야 내 집에. 와 진짜 그것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수사 협조 의뢰까지 받았어요. 그 지금 문을 열 수가 없는데
때 오셔서 좀 주인분이 와보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 애먹었거든요. 보증금을 그때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대형 아파트인데 나중에 가보니 벽마다 막 구멍 다 뚫려 있고 전기세가 아파트 전기세가 아무리 대형 아파트지만 뭐 5, 60만 원 넘어가는 경우 좀 드물거든요. 몇백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관리사무소장님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몇백이 나오든 몇천이 나오든 지네들이 쓴 거 내면 되지 뭐 무슨 일이냐 나는 그랬더니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게 아니라 일정 킬로와트가 넘어가면 그 초과된 부분만큼 공용 처리가 돼서 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다 구분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24시간 서버를 막 돌려대니까 전기세가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뭐 여러 경험이야 많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별의별 생각. 네, 별의별 생각 다 들고 뭐 외국인이 한국말 다 할 줄 아는데 막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뭐 보증금 내일 뭐 붙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갖고 다음날 해준다 그래서 못 받은 적도 있고 뭐 임대 과정 중에 뭐 수많은 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투자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임대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무보정 안 되고 최소한 월세에 주거용은 뭐 20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잔금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될 수 없고 왜냐면 이런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동시행관계로 뭐 이렇게 돈은 잔금은 다 줬는데 등기가 안 되면 사고가 터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런 것들을 꼭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사고가 거의 안 터지겠죠. 저도 이게 정도 많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사정을 봐주다가 결국은 덤탱이를 맞은 거거든요. 명도 아파트 어렵게 낙찰받아서 명도 해갖고 임차인 들였는데 명도 또 해야 돼요. 한 아파트 명도 2번씩 했어요 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투자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제가 들었던 미분양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분양으로 되게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일반인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요? 그거는 사실 경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물론 과정은 쉽죠. 그냥 사면 명도도 없고 그냥 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그 투자 결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미분양 투자를 즐겨 하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를 뭐 10년 정도 보신 분들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미분양 자체가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죠. 얼마나 안 좋으면 그 준공 후에 미분양이고 팔리지도 않은 것들을 정 대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거를 나한테 권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제가 사요 그냥. 그런 애들이 저는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더 싸게 사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0% 할인율이라는 공식 방침이 있는데 제가 가서 뭐 35% 주세요 그러면 팔까요? 그러니까 뭐 나가 이럴 것 같은데 나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몇 개 남았어요. 남은 거 다 줘보세요. 제가 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빨리 현장을 털고 다른 데로 이동을 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있을수록 손해거든요. 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의 규모의 경제가 정확하게 대입되는 게 미분양입니다. 최대한 많이 싹 다 들고 오는 걸 조건으로 할인율을 더 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빌라 뭐 상관없이 다? 물론입니다. 빌라는 제가 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아파트 상가죠. 상가인데 아파트는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근데 아파트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20분 거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무려 35%의 할인율로. 와.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놓치시는 것 뿐이지 저희 주위에 미분양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는 한 5에서 한 15% 사이, 상가는 뭐 20에서 50% 사이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몰라서 뭐 어디서 이런 거를? 가장 쉬운 거는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지역, 뭐 평택 미분양, 자동 그 연관 검색이 떠요 그냥. 하도 사람들이 치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뭐 오피스텔도 뜨고 아파트도 뜨고 상가는 잘 안 떠요. 이제 주거용들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뭐 찾아가시면 되고. 상가는 플래카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뭐 확정 수익률 몇 프로 해갖고 딱 들어가 보면 막 벌판이고 황량하죠. 다 공실이고. 근데 그런데 저는 또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건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협의가 잘 안 되죠. 나가세요. 그러면서 명함인 한 장 주고 가세요. 그래요 또. 그럼 이제 명함 한 장 드리면. 근데 이제는 제가 좀 그러니까 투자한 지도 사실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관련 업체에서 저희 사무실로 팩스를 넣어주세요. DB가 오는군요. DB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 달도 안 됐네요. 청주 지역이 썩 좋진 않죠. 예. 다만 거기가 이제 하이닉스라는 든든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뭐 미분양 또 몇십 개 또 갖고 왔어요. 그렇게 또. 네네네.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또 한번 해보시면. 네, 누구나 칠 수 있고요. 굳이 내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쳐가지고 지금 여기 뭐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살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미분양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데 가면 지금 분양가 대비 65%면 사요. 지금도 판다니까요. 단지 내가 확신이 없고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가면 친절하게 집 내부까지 다 투어시켜 줍니다.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 사더라도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상가라면은 월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내 기대 수익률이 얼마에 부합하겠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파트,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는 괜찮아요. 걔네들은 조금만 월세를 낮추면 어떻게든 나가요. 임대가 크게 망할 일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상가는 좀 달라요. 미분양 상가는 잘못 사시면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까지 함께 망해요. 진짜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얼마나 보죠? 몇 분이나 보죠? 많이 보시죠? 많이 안 보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편하게 할게요. 이 상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해서 공실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저 공실이 서너 개 돼요. 공실 상가를 갖고 있다는 뜻은 일단 금융이자, 레버리지 저 풀로 하는 거 좋아하죠? 거기다가 관리비, 이거 계속 물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채도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얘네들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공실이요? 예. 몇 년 됐다니까요.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있으니까 그 중에 있는 건데,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발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쓰시라고 해도 안 쓰는 게 상가예요. 죽은 상가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물론 약간 성향 차이예요. 지금이라도 월세를 좀 많이 낮춰서, 예를 들어 현재 상가 임대 시세가 100만 원이라면 내가 한 30만 원, 40만 원 수준으로 낮추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 상가의 가치는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한 80만 원 수준의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는 순간 손실 수익이 확정이 되지만 안 팔면은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임대인들이 렌트 프리를 많이 주는 게, 차라리 두세 달 공짜로 렌트 프리를 줄지언정 임대료를 안 낮추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는 월세에 연동하거든요. 아파트처럼 정해진 시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계속 버티실 생각? 네, 아직까지는요. 네, 한 내년쯤 봐서 안 되면은 어떻게 공짜로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